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실 여유 있게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절대. 저는 되게 현실적인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호주에서 그럼 요리 관련된 공부도 하시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창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네네. 유학 당시에 재밌는 일,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호주에서 컵케이크 가게에서 제가 일을 했었어요. 거기서 커스텀 오더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제 케이크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디저트를 막 즐겨하고 또 받았을 때 막 멋있다, 막 감사하다, 막 너무 감동적이다 이런 피드백이 막 들어올 때 내가 호주에 나와서까지 내가 이렇게 실력을 인정받나? 나 재밌었어요. 능력 네. 있나? 네네네. 자신감 뿜뿜. 근데 디저트 배우려고 이제 갔는데 그것만 배우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또 자연스럽게 또 요리까지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현재의 대표님을 만든 가장 중요한 요소 2가지 관련된 일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는 결핍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저만의 주문인데 뾰로롱이라는 뾰로롱이요? 첫 번째 결핍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실 여유 있게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절대. 처음 오픈하고 나서는 통장에 진짜 10,000원도 채 안 남았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재료 살 돈이 없어서 그날 이제 샌드위치 판매한 게 현금으로 혹시 들어오면 그걸 모아서 다음날 재료를 살 정도로 진짜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면 안 됐었지만 이제 저희 엄마한테 이제 부모님 손을 빌려서 월세를 이제 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계속 몇 날 며칠 몇 달을 했던 것 같아요. 매장에 오시는 손님분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더 감사하고 더 소중할 수밖에 없어서 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오시면 저는 한 분이라도 그냥 보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커피를 주문하셨을 경우에는 커피를 만드는 한 3분에서 5분 내지 그 시간 동안 오늘 날씨 되게 좋죠? 저번에 그 드셨던 건 어떠셨어요? 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면 그 매장 분위기가 좀 약간 편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손님분들도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조금씩 풀렸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뾰로롱이라는 거는 지금도 저는 이용하고 있어요.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뾰로롱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또 다른 저의 부캐. 원래는 이렇게 막 손님분들한테 이렇게 살갑게 대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넉살이 좋은 편도 아니었는데, 여기 이제 매장 출근하면서 저의 본캐는 집어넣고 뾰로롱 부캐로 완벽하게 최면을 걸면서 들어오죠.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손님 컴플레인을 받았던가 가끔 표정 관리를 못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럴 때는 더 이제 속으로 주문을 외우죠. 뾰로롱 뾰로롱 뾰로롱. 참아야 한다. 약간 참을인 대신에 필수인 것 같아요, 감정 조절은. 그러면 사업적인 측면에서 대표님의 앞으로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저희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바디셀프라는 이제 PT샵이 있어요. 그 선생님과 협업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제 다이어트 식단 구성을 저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저는 그걸 가지고 맛있게 몸에 좋고 다이어트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락을 개발하는 걸로, 지금 저희 판매하고 있는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식사 대용으로 많이들 드시긴 해요. 근데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 두 번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그냥 포 다이어트를 위한 그런 도시락 패키지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 오시는 분들은 폭넓게 다이어트를 정말 시작하시는 분부터 나는 맛으로 나는 샐러드를 먹는다, 뭐 이러신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다 오실 수 있게 문턱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 저희 이제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면 사업적인 목표 외에 혹시 개인적으로 좀 목표하고 계신 것도 있으실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가게를 2개, 3개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창업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장사가 어느 정도 내가 자리를 잡으면 그런 생각을 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제대로 된 시스템도 없고 체계화된 뭔가를 만들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그렇게 가게를 2개, 3개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제 그릇에 넘치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했어요. 올해 더 이 가게에 집중하고 싶어요. 지금 또한 저는 씨앗을 매일 뿌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는 더 큰 열매를 얻는 것이 저의 올해 목표. 저희 바이트가 이 동네에서 모르시는 분이 없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어요. 그럼 프랜차이즈 계획은 아직까지는 딱히 없으신 거예요? 네, 아직은 없고 내년 정도에 다시 결실을 만약에 얻게 되면 저희가 프랜차이즈보다는 완벽하게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체인은 절대 생각은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퀄리티나 품질 네네, 이런 유지해야 면에서. 되기 때문에 뭐 오로지 직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최근에 밥 대신 샐러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샐러드 시장의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경쟁 업체도 많아질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이런 샐러드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확실히 5년 전보다도 지금 앞으로도 계속 성장 중이라고 생각해요. 5년 전만 해도 샐러드 판매율이 샌드위치에 비해서는 되게 저조했거든요.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20, 30대 직장인 여자분들, 특히 다이어트 관심이 많으신 모든 연령층들이 밥을 드시는 그런 식생활보다는 좀 속을 가볍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샌드위치나 샐러드 가게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이 영상 되게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분들께 해주실 말씀이나 좀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되게 현실적인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체력이 정말 필요로 한다. 배달을 간다든지 재료 손질을 한다든지 손님을 응대한다든지 모든 면에서 몸을 항상 써야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 관리 정말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메뉴 개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체인을 하시면 신경 쓸 일이 확실히 줄어들 거고 메뉴 개발에 대한 그런 걱정도 부담도 덜게 될 거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창업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메뉴만 가지고서는 절대 장사를 할 수 없겠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메뉴 개발을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은 누가 해주지 않아요. 그럼 사장님도 제일 좀 신경 쓰고 계신 부분이 메뉴 개발에 대해서도. 네네. 항상 연구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바이트 샌드위치 샐러드를 운영해 오시면서 느낀 점 한마디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너무 힘들다. 근데 너무 재밌다. 특히나 제 나이대에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한 번씩은 그 용기 내서 뭔가를 도전해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응원해요. 왜냐하면 저는 매일매일 앞으로 커가고 있는 제 사업체와 제가 브랜딩하고 있는 이 바이트를 이제 제가 보고 보람을 느끼고 성과를 보면서 살아가는 활력소, 살아가는 원동력 이런 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시기에만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지금에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것 같고. 진짜 촬영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사실 필터링 없이 솔직하게 더 말씀드리고 싶었었어요. 근데 머릿속에 생각이 많다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도 좀 말이 너무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래도 누군가한테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했습니다.